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고고고. 요새 왜 고수고수 고고고 일상 채널에서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얼떨결에 해봤습니다. 사실 정하기는 이 일상 채널에서 정했는데 뷰티 채널에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고수의 방 두 번째 시리즈는요, 자취방을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또 자취방을 발로 뛰면서 구해본 사람으로서 완전 베테랑, 전문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제가 호갱기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나 뭔가를 선택할 때 이성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좀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호갱기가 있거든요. 호갱기 데스까? 이번에 방을 구할 때만큼은 호갱기를 좀 안 당하고 싶어서 알아봤던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었던 것도 있고 이미 이렇게 잘 구해서 살고 있으니까 진짜 혹시 저와 같은 호갱의 기운이 스멀스멀 있는 호갱기 데스까? 고참님이 있을까봐 내가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약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해야 할 것들, 방을 보면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방을 구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계약하죠. 계약서 쓸 때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서 쓰고 나서 이제 입주 며칠 전 뭘 준비해야 될지까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몇 번 자취를 해본 분들은 막막하지 않을 텐데 저는 되게 막막했어요. 왜냐면 여기 여드름 나서 아파.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해봤는데 그때는 친구가 이미 친오빠랑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친오빠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제가 그 친구가 구해놓은 집에 그냥 월세만 반띵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거의 백지 상태로 집을 구하게 됐었는데 서울이 아닌 춘천에서 집을 구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막막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구했는데 부동산을 가기 전에 우리 솔직히 뭐 합니까? 어플 깔잖아요. 직방 어플을 사용을 했거든요. 직방 어플을 키잖아요? 제가 제일 잘 사용했던 게 뭐냐면 저는 서울에서 방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지도로 찾기를 해가지고 찾았어요. 제가 직방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는 완전 백지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이 시세를 알아보는 용도로 직방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춘천에 살고 있으니까 지역 찾기를 해서 지역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역 선택을 하면 강원도를 누르고 춘천시를 누르고 여기도 엄청 많은 동이 나오거든요. 춘천시 전체가 있어요. 춘천시 전체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로 몇 개의 방이 있는지. 근데 저는 춘천에서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보면 뻔해요. 대학가예요, 대학가. 방이 어디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 목록 보기 322개가 있네요, 방이. 이런 식으로 방이 쫙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방 개수도 다르고 월세도 다르고 보증금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냥 봐요. 여기 직방 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위에 필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필터를 눌러서 월세나 보증금이나 옵션 같은 거 다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봐요. 몇 날 며칠 이것만 봐요. 뭐가 있나? 어떤 방이 있나? 원룸은 어느 정도고 투룸은 어느 정도고 대체적으로 보증금은 얼마나 하고 대체적으로 월세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보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죠. 우리 잡지책 의미 없이 보는 것처럼. 진짜 우리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은 그 부동산 정보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 걸로 시세 조사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구나. 난 이런 데는 안 돼. 이런 데는 돼. 이런 데 딱 좋네.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나뉘어져요.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산다면? 약간 이러면서 딱 이제 그럴 때쯤에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필터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필터에 들어가면 먼저 보증금, 월세, 방 구조, 층수 옵션, 주차 옵션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수많은 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건 대략적인 보증금과 월세예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가, 몇 년 동안 살면서 낼 수 있는 월세가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방 구조 이런 거 안 보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난 보증금은 뭐 한 500만 원까지 설정하고 월세 나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 구조 이런 거는 다 원래 처음에는 체크가 돼 있거든요. 이 체크한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세만 딱 체크를 해놓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59개가 있대요. 원래 300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59개가 있대요. 59개를 보는 겁니다. 또 쫙 봐요. 며칠 동안 그냥 봐요. 이게 또 새로운 집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집이 빠져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눌러서 볼 거 아니에요. 일단 전화를 안 하더라도 눌러서 보면 여기 위에 하트 표시가 있거든요. 하트 표시를 꼭 해두세요. 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방을. 그러면은 뭐 이걸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뭐 방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문자 해가지고 만나볼 수 있나요? 막 이렇게 해서 방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직방 어플로 완전히 막 방을 보여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 여보세요. 저 직방에서 무슨 방 올라와서 봤는데 혹시 그 방 볼 수 있나요? 아 예, 그럼요. 당연히 볼 수 있죠. 보여드릴게요. 언제 가져오세요? 아 그럼 수요일날 보러 갈게요. 2000 years later. 뭐야? 내가 보러 온 방은 이 방이 아닌데? 내가 사진으로 본 방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경우. 그리고 낚시성 매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또 호갱기가 아주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무섭더라고요. 호갱기 데스까?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당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 낚시성 매물이 뭐냐면 처음에 아 네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고 날짜까지 다 잡고 갔는데 막상 그 날짜에 가니까 아 이 방이 빠져가지고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조건에 다른 방을 막 영업하는 그런 낚시성 방인 거죠. 아 그럴 거면 그냥 부동산에 가자. 그게 제일 정직한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직방 어플에는 그런 게 있대요. 헛걸음 보상제라고 이런 저와 같은 호갱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당하면은 진짜 어디다 갖다 줘요. 그 사람이 완전 뭐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헛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조치도 취해주시고 사과도 대신 해주시고 또 소정의 상품 같은 것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직방에서 저한테 상품을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헛걸음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것들을 담은 키트라고 하는데 수건 180g의 톡톡한 두께 부드럽고 포근한 40수 프리미엄 타월입니다. 데일리 머그 머그컵 베이직한 사이즈와 편안한 그립감을 가진 데일리 머그입니다. 오 귀엽다. 리프레쉬 캔들 따뜻한 불빛과 향기로 편안함을 더하는 천연 소재 소이 캔들입니다. 되게 달달한 향기가 납니다. 때타월인가? 소프트 핸드타월 주방에 써야겠다. 오 멀티 코스터 이런 것도 줘? 커위나 캔들 받침으로도 작은 소품을 올려놓기에도 좋은 다용도 우드 코스터입니다. 와 고급져 고급져. 오 이쁜데? 서킷? 옷장 속에는 서랍 침구 사이에 넣어두면 집안 곳곳 기분 좋은 향기를 넣는 방향제입니다. 방향제래요. 진짜 낚시성 게시물이 많을까봐 일부러 부동산에 갔는데 저 진짜 부동산에 갔을 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방을 막 몇십 개를 보는 거야. 몇십 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막 5개는 보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 오늘 내 다리 되게 아프겠다 이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을 한 4군데 정도 갔는데 방을 하나도 못 봤어요. 실화냐? 근데 직방은 연락을 하면 바로 그 방을 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에 가니까 방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조건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방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난 진짜 어디서 헛걸음 보상을 받아야 되나. 그 부동산도 4개가 막 다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야. 막 여기 저기 막 동네 다 돌아다녀 봤는데 방을 하나도 못 보고 마지막 그래도 운이 좋게 진짜 되게 운명처럼 찾아온 집이거든요. 이 집은 마지막 5번째 부동산에서 그냥 바로 보여준 그 방이 너무 좋아서 계약을 한 게 바로 이 집이었어요. 그건 여긴 진짜 운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집은 너무 덥고 목이 말라요. 우유 좀 가져올게요. 근데 진짜 여름밤에 이러고 있으니까 내 친구가 방 구하는데 내가 막 앉혀놓고 막 수다 떠는 것 같아. 아 시원하다. 아 이제 좀 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취를 결심한 게 그때 막 몇 달 만에 결심한 게 아니고 거의 2년 전 막 1년 전부터 나 진짜 독립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 아예 직방 어플을 바로 깔았어요. 진짜 맨날 이 직방만 자기 전에 눈 감기 전까지 이 직방만 보다가 잤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갔을 때 꼭 해야 하는 거 시세도 다 파악을 했고 내가 어떤 방을 원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말로 구사해서 나는 이런 집을 원합니다. 이런 조건의 방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깡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인터넷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핸드폰 바꿀 때
핸드폰 가게에서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시작을 해야 일단 호갱 당하는 걸 피할 수 있다. 어떤 기기 보러 오셨어요? 아니 요즘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적어도 원룸을 구할 건지 1.5룸을 구할 건지 2룸을 구할 건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투룸이 없으면 겨우겨우 1.5룸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월세나 보증금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런 나의 조건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500에 30짜리 방을 원하는데 투룸이다. 투룸이 그 정도 가격에는 나와있지 않다.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보증금도 월세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 투룸인 것도 맞아 떨어지는데 난 약간 역세권을 원한다. 막 이러면은 또 거기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필터가 착착착착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어플에서 필터 거르듯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필터를 다 거르다가 남아있는 방이 몇 개 없거나 아예 없어서 방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중개업자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방을 되게 많이 권하시거든요. 훨씬 높은 그런 금액을 요구하면서 여기라도 한번 보러 가시던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돼요. 세상에 부동산은 많아요. 다른 부동산 가서 없으면 또 다른 부동산 가면 되고 없으면 또 다른 부동산 가면 되는 거예요. 갔는데 여기서 보여준 방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부동산 가면 돼요. 거기서 이제 진짜 마음에 드는 방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였어요. 여기서 더 이상의 타협점은 없다. 이거를 정해놓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 촬영 장비 사이에 낑겨 가더라도 그냥 1.5룸으로 구할까? 1.5룸은 방도 많은데 왜 굳이 내가 힘들게 이렇게 투룸을 찾고 있나? 내가 너무 시세를 잘못 알고 있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노력 끝에 결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을 보러 가게 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압은 꼭 봐야 된다. 방은 무조건 남향으로.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서 홍 언니랑 같이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 보니까. 근데 사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취할 때 체크리스트 엄청 많이 나와요. 블로그에 나온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압, 온수 잘 나오는지 체크해라. 채광, 환풍 잘 되는지 체크해라. 소음, 관련된 문제 체크해라. 관리비 체크해라. 뭐 인터넷 와이파이 체크해라. 근데 이게 다 달라요. 다. 자취방 체크리스트, 원룸 체크리스트, 원룸 구하기 이런 거 막 검색해가지고 다 보세요. 나와 있는 글은 다 보세요. 아, 그리고 내가 대충 뭘 유심히 체크를 해야겠구나.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거 모르고 가면은 진짜 완전 호갱 당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체크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건 있어요.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물, 햇빛, 공기 이거잖아요. 이거 세 가지가 안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다른 건 다 포기해. 내가 이 집에서 하수구 냄새 올라와도 이것만은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개에서 두 가지 정도 꼭 고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느냐, 외부 소음이 얼마나 들리지 않느냐. 사실 제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때는 개 짖는 소리가 날 줄 몰랐어요. 들어와서 알았죠. 체크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도 많지만 그냥 방 구조적으로 방음이 진짜 절대 안 되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어요. 월세 10만 원 더 내더라도 나는 방음 진짜 잘 되는 데로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방음을 엄청 체크를 많이 했고요. 외부 소음이 있을 만한 지역인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이어야만 했어요. 사실 춘천에 내려와서 되게 잘 살고 있긴 하지만 미팅이나 뭐 뷰티 행사 같은 거 친구들과 만나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는 위치를 원했어요. 내가 맞는 조건의 집이 있어도 위치가 안 맞으면 거기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춘천은 버스가 잘 안 와요. 대중교통이 잘 발달이 안 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래 택시비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나오는 걸로 차라리 월세를 더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위치를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다음 것들은 사실 저한테 많이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를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아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중에서 이거는 포기 못해. 이건 조금 포기할 수 있어. 이런 기준을
세워서 봐야 한다. 진짜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배고파. 배는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고객님, 두유 모셔왔습니다. 뼈로 가는 칼슘 두유. 계약서 쓸 때 꼭 해야 할 거.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요. 계약서는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방을 소개해주시는 분은 부동산 직원분이겠지만 계약서를 쓸 때는 꼭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분증도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월세나 옵션 그리고 보증금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조율이 되게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도 조율을 할 수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올리고 월세를 조금 깎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부동산 중개업자님한테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중개업자님이 이제 그 집주인 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이런 조건이 되겠냐?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건데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호갱처럼 안 보이는 건 일단 던져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비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관리비 전체적인 그 건물에 관리비가 있느냐, 또 전기세, 물세, 난방비 그 가격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월세만 보면 싼데 그런 관리비가 되게 비싸가지고 30만 원짜리 월세인데 40만 원짜리 월세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집주인이 그 건물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다 도합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편물로 넣어주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기세 따로 물세 따로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 고지서대로 내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물어보셔야 나중에 트러블이 안 납니다. 절대 계약할 때 해선 안 될 게 구두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구두로 약속을 한 게 계약서에 확실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저는 계약을 할 때 집주인분이 이제 물세를 집주인분이 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세랑 난방비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방이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걸 물세를 감당하기가 좀 힘드셨나 봐요. 분할을 해서 각자 내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입신고 하셨냐고 전화를 해서 갑자기 물어보셔서 갑자기 바꾸니까 그 말 한마디에 되게 의상하는 기분?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계약서에는 이제 제가 내는 돈이 전기세, 난방비, 물세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계약서 상으로는 그 집주인분의 말이 맞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반박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냐, 계약서에 써 있었으니까.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동의하고 사인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죠? 돈에 관련된 트러블에 있어서는 사람은 되게 냉정해진다는 거죠.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라던가 뭐 세탁기라던가 뭐 책상, 침대까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옵션들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다른 데는 뭐 이렇던데 다른 데는 이런 데 옵션까지 있다던데 여기 옵션 하나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신축도 아니고 뭐 월세도 이 정도면은 전자레인지 하나는 옵션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과를 했던 게 방범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진짜 안 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참분들이 진짜 많이 추천해주신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창문 틈 사이에 껴서 얘를 돌려가지고 꽉 조이면 절대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거 있으면은 창문 그냥 다 깨 부시고 들어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모든 창문에 해놓습니다. 그리고 페퍼 스프레이 꼭 있고요. 방범창 왜 안 달으셨어요? 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 방범창 달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방범창은 왜 안 달아주셨어요? 여기 창문 커가지고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안 해서 집주인분께 되게 혼날 뻔했던 그런 건데 전기세랑 난방비랑 물세를 내게 되겠죠? 물세랑 전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그 고지서에 내 이름이 아니라 이 집주인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호수가 적혀져 있고요. 입금하는 사람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누가 내든 상관없어요. 그냥 입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의 이전을 해야 해요. 당연히 사인을 할 때 집주인분이 알려주세요.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입주하기 한 4일 전에 미리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서로 돈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해져요. 솔직히 이게 10원, 20원 차이, 100원, 200원 차이여도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3, 4일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까먹어가지고 안 했더니 진짜 얼마나 제가 굽신굽신 거렸던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진짜 전화해가지고 이름이나 뭐 개인 신상 이런 거 물어보시고 주소 같은 거 물어보시고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명의 이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주를 하기 전에 보니까 저희 집 우체통에 진짜 전기세 고지서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 3, 4개 정도? 내가 쓴 그 달의 고지서를 보니까 그 연체 금액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집주인님한테 말을 하면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당시엔 너무 막 당황하고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해결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야 돼요. 전에 자취할 때는 전입신고 같은 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걸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안 해서 문제될 게 없었어요. 넉넉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입신고를 했어야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적인 효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한 그날 할 수 있으면 그날 하는 게 좋고요. 다음날 할 수 있으면 다음날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해두는 게 좋아요. 우선 이사를 하시면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근데 저 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만 모르는 거였나봐요. 저는 근저당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근저당에 대해서 아예 물어보지 않는데 그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게 되게 큰 효능이 있답니다. 효능? 크게 작용을 해요. 아, 얘가 뭘 모르고 집 알아보러 온 사람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런 거를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가 되게 큰 거 아시죠?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방을 보고 전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마음에 든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차 타고 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중개업자한테. 그런 기류가 흘렀어요, 그때.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얘한테는 대충 못하겠구나. 이게 딱 왔어요, 저한테는. 그 근저당 하나 때문에. 계약서는 이제 방 보고 한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 그때 계약서를 썼고 그날 방을 본 날은 계약서를 못 썼어요.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그 방을 제가 찜콩해두는 거잖아요. 아직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제 집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방을 보고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을 못 보여주게 찜콩비를 내요. 그 3일 사이에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 나 이 방 계약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 찜콩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고 이제 그 찜콩 비용을 내고 내가 3일 뒤에 계약을 하면 보증금이나 뭐 이런 데서 찜콩비 20만 원 냈다 이러면은 20만 원 빼고 이제 드리는 거죠.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중개비를 받잖아요. 중간에서 이제 소개해주시고 방 보여주시고 이런 노동의 비용이죠. 그 중개비도 되게 덤탱이 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이버에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뭐 몇 개월 계약에 이런 거 치면은 그 중개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마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은 더 붙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너무 많이 요구하는 데는 내가 중개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중개비 이렇게 올렸냐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나? 아무튼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꼼꼼한 척은 오지게 하는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집을 여러 번 구해보신 분들은 뭐 저의 말이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었을 텐데 정말 모르는 분들 그리고 자취를 꿈꾸고 계신 분들 언젠간 내가 독립을 하겠어 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신 분들에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몰라가지고 막 서툴러서 머리 긁적긁적 하다가 배워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본인이 실수해서 몰랐던 부분 그래서 실수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을 항상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아요. 안녕.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